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번 13회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강의를 할 신주영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법하고 이제 회계하고 시설개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회계 과목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요 원리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우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에는 이 회계가 과락만 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이 결국 떨어지는 아주 발목을 잡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이 회계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고득점이 나오고,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락만 면하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13회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항상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13회는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음 출제되는 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부담이 더 적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 없이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이 회계라는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고 오히려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보태주는 과목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회계를 처음 배우시면서 아주 자산이 뭔지 또 거래의 판례소가 뭔지 이런 말이 전혀 생소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한 기초회계라는 게 있죠. 요 기초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서에 물론 기초회계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많이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기본서에서는 웬만한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기초회계편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요 기본서에서 충분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요 기본서를 들어오기 전에는 요거를 먼저 듣고 이해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저가 하시면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봤더니 무진장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신 분은 빠꾸 일로 와서 이 기초회계를 듣고 들어오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다 충분하게 이해하네 하시면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3페이지에 부기와 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기와 회계의 개념은, 먼저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은 요 기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요 이해관계자를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이 기업에 경영을 수탁받은 경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거래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종업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도 이 기업에 대한 이 정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제품을 샀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망한다면 나는 AS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A 회사는 아주 튼튼한 회사고, 그 다음에 B 회사는 좀 말썽이 있는 회사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말썽 있는 회사 거를 안 살라고 하겠죠. 따라서 고객도 하나의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수많은 뭐가 있느냐,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랬어요. 잠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이 기업과 관련이 없어요. 현재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참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나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자, 그다음에 현재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되면 나 돈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의 정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중에는 자, 직접적 이해관계자만이 아닌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겠고,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네들의 경제적으로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경제적인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실체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사건을 자,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기록을 할까요? 뭐 메모지에다 기록을 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뭐 메모지, 노트에다 기록을 하죠. 자, 그러나 하나의 체계화된 기업에서는 그거를 이 하나의 이 장부라는 데다가 이 경제적 사건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장부에 기록을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요 기록된 것을 자, 이들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죠. 제공을. 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자, 먼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고 자, 요거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경제적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 자, 얘를 그대로 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기록된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 회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기와 회계는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회계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유익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복잡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나 상품, 예금이나 재화나 채권, 각종 채무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거래, 요 거래가 바로 이 경제적 사건이죠. 자, 이러한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을 해서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고 계산하여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부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기는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정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록하는지 그걸 배울 것이고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자, 수많은 경제적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기죠. 자,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냐?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느냐? 그 원리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부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기록 방법이죠.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기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식 부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복식 부기와 비교해서 자,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 단식 부기는 배울 게 없는 거죠. 자, 배울 게 없고 그럼 안 배우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경험으로 해요. 자, 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요. 돈 들어왔네? 기록하고 돈 나갔네? 기록하고 이러한 상식으로 기록을 하죠.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라는 것은 자, 배울 게 있죠. 자, 요 배울 게 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지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을 배워야 된다. 이 소리죠. 자, 따라서 여기는 자, 배울 것이 없고 경험이나 상식에 의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모든 장부에 모든 사건이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부기가 되겠고 자, 복식 부기는 뭔가를 배워서